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말순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쉬는 날 없이 일해왔죠. 손님들이 맛있다 한마디 해주시면 그게 바로 저희 부부의 하루 행복이었어요. 올해로 식당을 연 지 20해가 넘었는데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들 정우가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 세연이와 손주 민재까지 저희는 그야말로 가족 모두를 챙기며 지냈어요. 정우는 회사에서 그럭저럭 일하고 있었지만 월급이 넉넉하진 않았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조금씩이라도 보태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최고다 이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세연이가 전화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누군가와 크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냥 며느리가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민재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잘했어요. 정말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세연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는 걸 피했고 정우는 늘 어정쩡한 표정으로 중간에서 서성거렸죠. 저는 그냥 새로운 가족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죠. 어머니 세연이가 요즘 좀 힘들어해요. 아이 키우느라 스트레스도 받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야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며느리가 고생이 많지.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제가 이렇게 답하자 정우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식당에서 닭볶음탕을 끓이며 저는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다들 이런 거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 마음을 열고 진짜 가족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도 말순아, 너무 걱정하지 마. 시간이 약이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집안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세연이는 저와 대화할 때 항상 형식적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뿐이었죠. 감정이 담긴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민재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앞에서는 착한 손자였지만 가끔 엿들리는 전화 통화는 달랐죠. 야, 너 그거 했어? 진짜 재밌겠네.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거칠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넘어갔어요. 저희 부부는 매일 식당에서 10시간 넘게 일했는데 집에 오면 항상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 얼굴 보는 게 하루의 기쁨이었죠. 오늘도 수고했어요. 세연이가 이렇게 말해줄 때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균열이 느껴졌어요. 아주 작은 것들이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세연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을 때 어머니, 친구가 선물해 줬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죠. 정우와 세연이의 결혼식 준비부터 사돈과의 만남은 불편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사돈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 그래요. 식당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톤에서 이미 무시하는 기운이 느껴졌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사돈은 계속해서 요구사항을 늘려갔어요. 우리 딸이 좋은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예단도 그에 맞게 해주셔야죠. 저는 식당 수입으로는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의 결혼이니까 억지로라도 맞춰드렸습니다. 혼수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돈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우리 딸이 친구들한테 창피당할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했죠. 저는 그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결혼식 당일에도 사돈은 저희 쪽 하객들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아, 식당 일하시는 분들이군요. 이런 식으로 말하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저희 식당 단골 아주머니들이 축하하러 왔는데 그분들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니 정말 민망했죠. 신혼집을 구할 때도 문제가 생겼어요. 사돈은 우리 딸이 좁은 곳에서는 못 살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죠 하며 저희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집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가 적금을 깨서 보증금을 보태줘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사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세연이한테 전화할 때마다 내 시댁은 어때? 잘해주지? 혹시 무시하는 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사돈이 직접 찾아와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김말순 씨,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세연이가 여기 시집 온 거 좀 후회하고 있어요. 사위가 너무 무능하거든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사돈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아세요?
원래 더 좋은 조건의 남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돈은 계속해서 저희 가족을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며 고개만 숙였어요. 세연이도 시어머니인 저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는 법이 없었어요. 대신 친구들이나 친정어머니한테만 전화로 하소연했죠. 시댁이 좀 답답해서요. 뭔가 촌스럽다고 할까요? 이런 말들이 가끔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저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가족이 원만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사돈은 명절 때마다 오셔서 특집을 잡았어요. 음식이 좀 짜네요. 우리 딸이 싱겁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집이 좀 좁지 않아요. 손주가 클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불만을 표했습니다. 세연이는 친정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 말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맞아요, 엄마. 여기 살면서 좀 불편해요. 이렇게 맞장구를 쳤죠. 저는 그 모든 걸 보면서도 꾹 참았습니다. 어느 추석날 사돈이 또 오셔서 정우가 승진도 못하고 월급도 적게 받으니까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로서 좀 더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네, 저희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나니까 세연이의 경제적 요구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소소한 것부터였습니다. 어머니, 민재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이번 달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손주 교육비인데 뭘 아끼겠습니까? 얼마나 필요해? 3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식당 매출에서 바로 빼서 줬죠. 세연이는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이렇게 말했지만 갚는다는 말은 그때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정우 오빠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요. 이번에는 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그 다음 달에는 민재가 독감에 걸려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값도 비싸고요. 이런 식으로 또 돈을 요구했어요. 저는 손주가 아프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얼마나 들었는데? 80만 원 정도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희 식당 살림이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남편이 말순아, 요즘 며느리가 너무 자주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 가족이 힘들면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며 계속 주었습니다. 몇 달 후에 세연이가 더 큰 요구를 해왔어요. 어머니, 실은 제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해졌어요.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정말 급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0만 원이라니 저희한테는 큰 돈이었거든요. 세연아,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구하지? 제가 당황하며 말하자 세연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거 해결 안 되면 큰일 나요. 다른 곳에서는 빌릴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적금을 깨서 세연이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는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만 할 뿐이었죠. 그 후로 세연이의 요구는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민재 학원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거기는 한 달에 60만 원인데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어서요. 어머니, 겨울옷을 사야 하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요. 저는 그때마다 응, 알겠다 하면서 돈을 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월급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주 돈이 부족할까 하는 의문이었죠. 어느 날 세연이가 어머니, 민재 학원비가 밀려서 학원에서 그만두라고 하네요.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손주가 창피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또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민재는 그 학원을 진작에 그만둔 상태였어요. 우연히 학원 앞을 지나가다가 원장님을 만났는데 민재는 2달 전에 그만뒀는데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연이는 거짓말로 저한테서 돈을 뜯어낸 거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 후에 세연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정말 급해요. 꼭 필요한 일이 생겨서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저는 이번에는 뭔 일인데? 하고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냥 꼭 필요한 일이에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서요. 저는 그때부터 진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고 그냥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어요. 민재는 정말 착한 손자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공손하게 인사하고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할머니, 오늘 식당 일 많이 힘드셨죠?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민재를 보면서 역시 우리 손주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 버릇없다고 하는데 민재는 예의도 바르고 말도 이쁘게 하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민재가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야, 너 진짜 그거 했어? 대박이네. 쌤한테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너 진짜 대담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아이들끼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른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친구들끼리는 편하게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그때까지는 민재가 나쁜 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학생이 식당으로 급하게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얘져서 민재 할머니 맞죠? 민재가 경찰서에 있어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우리 민재가 뭔 짓을 했다는 거야? 친구를 때렸어요. 심하게요. 그 친구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우리 민재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정우와 며느리에게 연락해 봤지만 둘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럼 내가 가서 데려올게 하고 나섰어요. 경찰서에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재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민재를 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평소에 보던 착한 손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사나워 보였고 제가 와도 미안하다는 표정이 전혀 없었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재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요. 피해 학생이 코뼈가 부러지고 이가 부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재가 정말 그런 일을 했나요? 제가 물어보니 경찰관이 네, CCTV에 다 찍혔고 목격자도 여러 명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재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저는 민재야, 왜 그런 일을 했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민재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몰라요. 그 새끼가 먼저 건드렸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민재야,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친구를 때리면 안 되지 않냐? 제가 타이르려고 했는데 민재는 할머니는 애들 사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놀랐어요. 평소에 저한테 그렇게 공손하던 민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민재야, 할머니한테 왜 이렇게 말하니? 그냥 짜증나요. 할머니는 몰라요. 집에 도착해서 세연이한테 연락했더니 그제서야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받았어요. 제가 민재 일을 설명하니까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네요. 민재가 그럴 리 없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연아, 경찰서에서 확인된 일이야. CCTV에도 찍혔다고 하고. 그래도 우리 민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세연이도 민재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며칠 후에 민재가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번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거였습니다. 점주가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할머님, 민재가 과자랑 음료수를 가져갔는데 돈을 안 냈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저는 또 민재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세연이는 전화를 안 받았고 정우는 회사 회식이라고 못 온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손주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민재를 봤을 때 민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 빨리 가요. 창피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민재는 저희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아이라는 걸 말입니다. 어느 날 세연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네요. 정말 어떻게 하죠? 저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니? 월세를 좀 늦게 낸 적이 있었는데 그걸 트집 잡아서 나가라고 해요. 정말 억울해요. 세연이는 계속 울먹였어요. 저는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안쓰러웠습니다. 그럼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 임시로 친정에 가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짐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어머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세연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세연이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많이 못 도와드려요 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괜찮다. 내가 다 해줄게 하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명품 가방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연아, 이 가방들은 뭐니? 아, 그거요?
친구들이 선물해 준 거예요. 가짜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만져보니까 진짜 같았어요. 가격표도 붙어 있는 게 있었는데 3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베란다 쪽을 정리하러 갔는데 거기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골프채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브랜드로 보이는. 세연아, 골프를 치니? 아니요, 정우 오빠 것이에요. 회사에서 골프를 해야 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정우는 골프를 전혀 못 쳐요. 제가 아들이니까 아는데 정우는 골프에 관심도 없어요.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고급 화장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디올, 샤넬, 랑콩 같은 브랜드들. 하나하나가 몇십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어요. 세연아,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사놨니? 어머니, 요즘 여자들은 다 이렇게 써요. 피부 관리를 안 하면 늙어 보이잖아요. 세연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돈 없다고 울면서 이런 비싼 걸 어떻게 샀을까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영수증들을 발견했어요. 백화점에서 산 것들이었는데 금액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씩 쓴 영수증이 여러 장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까 저희한테서 돈을 빌려간 바로 그 시기들이었습니다. 세연아, 이 영수증들은 뭐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세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거는요. 친구랑 같이 가서 제가 대신 계산해 준 거예요. 나중에 받을 돈이에요. 저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영수증에는 세연이 카드로 결제한 게 분명히 나와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드레스룸을 정리하다가 더 큰 발견을 했어요. 옷들이 전부 명품이었는데 가격표가 붙어있는 새 옷들이 많았어요. 구찌, 프라다, 버버리 같은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세연아, 옷을 정말 많이 샀구나. 네, 정우 오빠가 사주는 거예요. 안에 예쁘게 꾸미라고요. 하지만 정우의 월급으로는 절대 이런 옷들을 살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우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제일 충격적인 건 서류함에서 찾은 카드 명세서들이었어요. 매달 카드 사용액이 2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이용료까지. 저희한테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던 세연이가 이렇게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명세서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세연이가 뒤에서 어머니 뭐 보고 계세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저는 뒤돌아 볼 수가 없었어요. 제 얼굴에 다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하고 있어.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한테서 받은 돈으로 명품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골프까지 치고 있었다니.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말순아, 정말 그런 걸 봤어? 응,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우리가 그동안 속은 거야. 그때부터 저는 세연이의 모든 말이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동안 저희한테 한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세연이네 이사 정리를 도와준 지 며칠 후 사돈이 갑자기 저희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말순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네, 앉으세요 했습니다. 사돈은 자리에 앉자마자 저를 노려보더니 김말순 씨, 우리 세연이가 이사한다고 집에 갔다 왔다면서요. 네, 그럼요. 며느리가 도와달라고 해서요. 그런데 사돈의 다음 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거기서 뭔가 보신 거 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돈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뭘 봤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사돈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별거 없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답하니까 사돈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돈이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 씨,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세연이가 여기 시집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사위가 얼마나 무능한지 아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당황해서 반문했어요. 무능하긴 뭐가 무능해요. 우리 정호는 성실하게 일해요. 성실하기만 하면 뭐해요? 돈을 못 벌어오는데. 사돈은 계속해서 저희 가족을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요. 원래 더 좋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정우를 선택했는지 알아요. 저는 점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세연이가 힘들다면 저희가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주긴요. 그동안 뭘 도와줬어요? 우리 딸이 맨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돈도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돈이 비웃었어요.
그깟 푼돈 가지고 도와줬다고 해요. 우리 딸이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희한테는 큰 돈이었는데 사돈은 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서운해요.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요.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사돈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참고 사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다른 집 며느리 같았으면 진작 도망갔을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돈과 세연이가 저희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사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왜 우리 아들한테 시집을 보내셨어요? 그때는 정우가 더 괜찮을 줄 알았죠. 이렇게 무능할 줄은 몰랐어요. 사돈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딸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성격 더러운 여자였으면 진작 이혼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돈, 그만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 정우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성실하다고 다 해요. 능력이 있어야죠. 돈을 벌어와야 가장이죠. 사돈은 계속해서 저희를 모욕했어요. 김말순 씨도 그렇고 정우도 그렇고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요. 저는 그때 세연이가 어떤 거짓말을 친정에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마 저희가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돈도 안 주고 힘들게 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사돈, 저희가 세연이한테 잘못한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한 일이 한두 개예요. 우선 돈부터 제대로 대주세요. 우리 딸이 맨날 쪼들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세연이가 얼마나 비싼 물건들을 사고 있는지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도 돈이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사돈, 세연이가 정말 돈이 없어요? 정말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돈이 화를 냈어요. 당연히 없죠. 정우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요? 아이 키우는 비용도 많이 드는데.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사돈도 세연이의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아니면 세연이가 사돈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요. 그럼 사돈은 세연이가 뭔 돈으로 명품 가방 사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돈이 순간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명품이 뭐예요? 우리 딸이 언제 명품을 샀어요? 제가 직접 봤는데요. 집에서 이사 짐 정리할 때. 그러자 사돈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진짜 명품이라고 확신해요. 요즘 가짜도 많은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돈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사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세연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딸 일이니까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사돈은 완전히 적대적으로 나왔어요. 당신들은 그냥 며느리 뒷바라지나 잘하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사돈, 오늘은 이만 가세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갈게요. 앞으로는 우리 딸 좀 더 잘해주세요. 사돈이 나간 후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속이 뒤집혔지만 꼭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세연이와 사돈이 저희를 완전히 바보로 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외식을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찾아간 맛집에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연이와 사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몰래 봤는데 정말로 세연이와 사돈이 저희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잘 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들의 대화를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저희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고 온 거였어요. 세연아, 요즘 어때? 시댁에서 돈 더 뜯어낼 수 있겠어? 사돈이 소주를 마시며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뜯어낸다는 표현을 쓰다니요?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여기 시어머니 아는 식당이에요. 세연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 그래? 그럼 더 재밌네. 여기서 작전 회의하자. 저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더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다행히 멀지 않은 자리라서 대화가 잘 들렸습니다. 이번 달에는 얼마쯤 받아낼까? 사돈이 물어봤어요. 글쎄요, 지난번에 너무 많이 받아서 좀 눈치가 보이긴 해요. 그럼 다른 핑계를 대면 되잖아. 어떤 핑계요? 민재. 학원비 말고 다른 걸로. 아니면 내가 아픈 척해도 되고. 사돈은 정말 자연스럽게 거짓말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이 저희를 속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그런데 시어머니가 좀 의심하는 것 같아요. 뭘 의심해? 지난번에 이사할 때 집에 왔잖아요. 뭔가 이상한 걸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 증거 남기지 말고. 네, 알고 있어요. 영수증 같은 것도 다 버렸어요. 세연이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본 영수증들을 의식해서 없앤 거였어요. 그나저나 이번에는 뭐라고 할 거야? 사돈이 계속 물어봤어요. 민재가 아프다고 할까요?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그것도 좋지. 아이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안 주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손주가 아프다는 거짓말로 저희를 속이려고 하다니. 얼마나 받을 거야? 이번에는 100만 원 정도? 너무 크면 의심할 것 같아서. 100만 원이면 우리가 여행 한번 갈 수 있겠네. 사돈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여행은 나중에 가고 일단 제가 사고 싶은 가방이 있어요. 또 가방 사게. 집에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요. 시어머니 돈으로 사는 거니까 부담 없어요. 세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뭐라고 안 해? 정우 오빠는 바보예요. 제가 뭘 해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힘들면 부모님께 도움 청해라고만 해요. 다행이네. 만약에 정우가 눈치챘으면 곤란했을 뻔했어. 정우 오빠는 절대 못 알아차려요. 너무 순진해서. 이들은 정우까지 바보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럼 언제 말할 거야? 내일 전화해서 울면서 말할게요. 민재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다고 하면서요. 좋아. 그럼 나도 전화해서 걱정하는 척 할게. 저는 그들의 치밀한 계획에 정말 놀랐어요. 사돈까지 전화해서 연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엄마, 그런데 너무 자주 하면 들킬 수도 있어요. 그럼 가끔씩 진짜 좋은 일로도 돈을 달라고 해봐. 민재가 상을 받았다든지 학교에서 좋은 기회가 생겼다든지. 사돈은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축하한다면서 돈을 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사람은 좋은 일에 돈 쓰는 건 기분 좋아하거든. 이들은 정말 1시간 넘게 앉아서 저희를 속일 방법을 상의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들으면서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당장 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내일 작전 실행하자. 세연이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응, 그래. 그런데 조심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아요, 엄마. 이들이 일어나서 나갈 때 저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절대 들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들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파악했으니까 이제 제가 준비할 차례였어요. 그날 밤 남편도 정말 분노했어요. 말순아, 우리가 그동안 완전히 당한 거네. 응,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거짓말과 탐욕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다음날 오후 예상대로 세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이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재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어머, 그래? 괜찮아? 네, 다행히 큰 병은 아니래요. 그런데 검사비랑 약값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어머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해?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알겠어, 세연아. 그런데 내가 직접 가서 민재도 보고 돈도 줄게.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니 바쁘시잖아요. 세연이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야, 손주가 아픈데 내가 가봐야지. 어느 병원이야? 세연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그냥 제가 가져갈게요. 민재도 지금 자고 있어서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죠. 역시 거짓말이었다는 걸. 세연아, 그럼 내일 저녁에 우리 식당으로 와. 가족들이랑 다 함께 모이자. 민재 건강도 챙겨야 하고 앞으로 일도 상의해야 할 게 있어. 네, 알겠어요.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세연이네 집에서 찍어둔 명품 가방들과 영수증, 사진들, 그리고 카드, 명세서까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우와 세연이 민재가 식당으로 왔어요. 사돈도 함께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식당 단골 아주머니들에게도 와달라고 했어요. 오늘 가족 모임이 있으니까 와서 응원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속아왔던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연이와 사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세연아, 너 어제 민재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고 했지? 그런데 민재는 지금 멀쩡하잖아. 민재는 옆에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전혀 아픈 것 같지 않았죠? 그건 다행히 금방 나았어요. 세연이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세연아, 그리고 너 지난주에 사돈이랑 여기 식당에서 만났지? 나한테서 돈 뜯어낼 방법을 상의하면서 말이야. 그 순간 세연이와 사돈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내가 다 들었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속이는지 전부 다. 저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니? 내 집에서 찍은 명품 가방들이야.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는 것들. 그리고 이건 영수증들. 백화점에서 한 번에 100만 원씩 쓴 거.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연이가 그런 걸 샀다고? 어머, 그럼 돈이 많았던 거네? 식당 단골 아주머니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이건 골프채 몇백만 원짜리야. 우리 정우는 골프도 못 치는데 말이지. 그리고 이건 화장품들. 디올, 샤넬, 랑콤.
하나하나가 몇십만 원씩 해. 세연이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머니, 그건 다 친구들이 준 거예요 라고 변명했어요. 친구가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준다고? 그것도 여러 개를? 세연아, 거짓말하지 마. 저는 카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 너 카드 사용 내역이야. 매달 600만 원씩 써.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그러면서 나한테는 돈 없다고 울었지? 정우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세연아, 이게 정말이야? 너 이런 걸? 샀어? 라고 물어봤어요. 세연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돈이 나서서 김말순 씨,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사돈을 똑바로 봤습니다. 책임자씨,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세연이한테 어떻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쳤는지 내가 다 들었어. 엄살 부리면 된다. 아픈 척하면 된다. 이런 말들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어요. 어머, 그럼 사돈댁도 한패였구나. 정말 뻔뻔하네. 사돈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폭로했어요. 그리고 민재야, 너 경찰서에 2번이나 끌려간 거 엄마가 알고 있지? 폭행 사건에 편의점 절도까지. 할머니 앞에서만 착한 척했구나. 민재는 게임기를 놓고 저를 노려봤어요.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너희들은 나를 완전히 바보로 봤구나. 정우가 세연이한테 대체 뭐가 진실이야? 너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인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세연이는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연아, 지금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야? 너 어제도 나한테 거짓말 했잖아. 민재가 아프다면서 100만 원 달라고 했잖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동안 나한테서 받아간 돈이 얼마인지 알아? 5천만 원이 넘어. 우리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준 돈으로 너희들은 호화 생활 했던 거지. 식당 안이 정말 시끄러워졌어요. 단골 아주머니들이 어머,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며느리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을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증거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민재 학교 기록이야. 폭행으로 경찰서에 간 날짜랑 세연이가 나한테 학원비 달라고 한 날짜가 똑같아. 학원은 진작 그만뒀는데 학원비 달라고 했던 거야. 정우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세연아, 정말이야? 정말 이런 식으로 속인 거야? 오빠 나는 대답해. 정말이냐고. 세연이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정우가 폭발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문제야? 부모님을 이렇게 속이고? 사돈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뻔뻔하네. 어떻게 시부모를 그렇게 속일 수 있어?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세연아, 책임자씨. 그동안 나를 바보로 봤지? 식당 운영하는 촌스러운 시어머니라고 무시했지? 하지만 나도 다 알고 있었어.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말이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세연이가 무릎까지 꿇었지만 저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세연아, 이제 너 우리 집안에서 나가. 더 이상 우리 며느리가 아니야. 정우야, 너도 결정해. 이런 여자랑 계속 살 거니? 정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실망했어요. 세연아,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세연이는 더 크게 울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 씨가 마지막으로 김말순 씨,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책임자 씨, 당신도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세연이와 책임자 씨는 정말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우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민재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식당 단골들은 저를 더 챙겨주셨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그동안 참 바보같이 살았지.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맞아. 내 인생을 갉아먹던 벌레들을 드디어 쓸어냈어. 저는 그날 밤 정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비록 가족이 헤어졌지만 진실을 밝힌 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다시 둘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식당도 예전보다 더 잘 되고 있고 마음의 짐도 덜어졌습니다. 가끔 정우가 찾아와서 사과하지만 저는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고 말해줘요. 그동안 며느리와 사돈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런 거짓말과 탐욕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라도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겠어요.